계절은 분명히 가을인데 햇빛은 여전히 뜨겁네요. 특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강한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머리카락과 두피의 노화를 촉진한다고 하지요. 자외선이 피부의 영양소를 손실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노화되면 뇌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의 기억력, 마음, 식욕, 체중 증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요새는 따가운 햇빛 아래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산이나 우산을 들고 다니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양산이든 우산이든 햇빛을 가리는 데에는 어두운 색이 더 낫다고 하네요. 또 모자는 통풍이 잘 돼야 탈모를 막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따가운 햇빛 아래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저는 강희입니다. 은솔입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는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꽃샘 네드웨가 진행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1부. 이 시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매일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마을 공동체 교육 강사인 평화동 마을신문 고영주 기자 모셨습니다. 고영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지만요. 어울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출연자로 모시니까 또 새롭네요. 네, 맞습니다. 마을미래 활동, 마을신문, 그리고 네. 라디오 방송 활동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꽃샘 라디오 활동 보면서 네. 나도 언젠가 저기 출연자로 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매일 감사합니다. 보지만 늘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뜨거운 햇빛 아래 매일같이 우리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햇빛을 타지 않는 것 같은데 햇빛을 잘 피해서 다니시나 봐요. 아, 비결이 뭔가요? 네. 비결은 네. 네. 그래도 원래보다는 조금씩 타는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야외에 별로 이렇게 있는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보통 교육을 하면 실내에 네. 많이 있게 되고 대신 이제 여러 지역의 교육을 하다 보니 네네.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들이 많은데요. 이게 하나 언젠가부터 생기긴 했어요. 뭐냐면 주위에서 너 교육만 하러 다니는데 왜 이렇게 피부가 타냐 얼굴이 타냐 이 말을 많이 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창가에서. 맞습니다. 생각해보니 버스에 타면 네. 한 막 2시간 3시간 계속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을 맞아요. 쐬니까 언젠가부터는 제가 이렇게 해요. 그 버스 예약을 할 때 이동 시간대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전이다. 오전이면 저희가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전주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 오른쪽에서 해가 뜨니까 왼쪽 자리를 잡고요. 반대면 내에서 늘 이제 해가 뜨는 방향을 생각해서 자리를 예매하는 부분도 하나 있어요. 예매하는 것도 다 머리를 쓰는구나. 네, 저희한테는 라디오 방송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방송 제작을 도와주시는 PD님이자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시간에는 출연자로 나오셨으니까 청취자들이 궁금한 이야기들 실컷 물어보겠습니다. 네, 실컷 많이 물어봐 주세요.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영조 기자님은 저희랑 같이 한 시간이 참 오래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줄곧 활동을 하셨지만 저희랑 만난 게 아마 2017년이죠. 네. 2017년도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오래됐네요. 네. 그 당시에 네. 평화동에 이제 마을신문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셨고요. 2010년도에 신문은 창간을 했죠. 그리고 전주에 이제 미디어 센터가 있는데 미디어 센터하고 평화동 마을신문에서 이제 우리가 신문 활동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니 방송도 한번 우리 지역에서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 라디오 방송 교육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그때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시는 두 분도 저희가 몇 기인가요? 일기죠. 그렇게 보면. 저희가 일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기가 따로 또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저희가 일기이고 그 무렵에 바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라디오 방송이 구성되지 않아서 몇 번의 교육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때는 지금은 이제 평화동에 있는 마을방송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장비도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교육만 이루어지고 잠시 이제 활동은 없다가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두 분이 네, 방송을 시작하게 되셨죠. 그래서 저도 교육 후에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 주셔서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도 항상 감사드려요. 영주쌤.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오래됐네 생각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 고윤정 기자님인데 왜 이칸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 부르잖아요. 그것도 네네. 참 궁금합니다. 진짜 저도 궁금했어요. 이칸도. 처음에 학교 졸업하고 시작했던 게 방송 작가, 라디오 방송 작가로 시작을 했는데 방송국이 들어가 보니 몇 분의 작가분들이 필명을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다 이제 실명을 쓰는데 제가 지금 말할 때가 거의 2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도 그러면 필명을 쓸까? 뭔가 그때는 필명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참 온라인에서 제가 사용하던 아이디가 네. 이칸도였어요. 뜻은 I can do. I can do를 독일식 발음으로 읽으면 이칸도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쓰고 있던 거 그냥 필명으로 쓰자 하고 했던 게 이런 마을미디어 교육을 하면서 이칸도로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 저도. 네. 그래서 이칸도가 본명인가 필명인가 처음에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영주. 맞습니다. 네. 갖고 이칸도가 뭔가 항상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보통 막 제 이름을 숨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영주하고 이칸도를 늘 같이 쓰고 있어요. 네. 네, 우리 고영주 기자님 또 이칸도 선생님은 주로 하는 일이 마을 공동체 교육이지만 여러 곳에서 참 많은 역할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죠. 동네에서는 우리 꽃샘 라디오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로 또 영심이 전북민주언론신민연합 전주 공동체 라디오 이사로 전국적으로는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전국미디어 교육자 협회 전국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 참 힘드네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어려울 만큼 많은 일들을 맡고 계시는데 벅차지 않으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재밌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 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피곤해 있다가도 장시간 교육을 가서 교육을 시작하면 그때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다가 힘이 네, 피곤하니까 활력이 생겨요. 네, 그 15분, 20분 되면 갑자기 활력이 확 생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좋은데 하나 변한 게 있어요. 이제 몸이 힘들더라고요. 재밌는 건 똑같은데 몸이 힘들기도 하고 일정을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건 아닌데 일정을 이제 혼돈해서 날짜를 다른 지역끼리 서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몸이 힘들어가고 깜빡깜빡하는 게 나이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몸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그렇죠. 네. 어떤 때는 부러워요. 전국적으로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잘 맞나 봐요, 저하고. 네. 그 원동력은 뭘까? 그게 아마 지금 두 분이 꽃샘나리오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한 거지만 방송 덕분에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만나서 밥도 먹고 때로는 어디 마실도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힘 때문에 그런 재미 때문에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평소에 이칸도 쌤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이 없는데 교육을 하거나 활동만 하면 말이 많아져요. 그러게. 체질인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체질인가 봐. 네네. 대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오래 해왔었는데요. 네네. 처음에 어쩌다가 이런 활동을 시작했는지 또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을 미디어 교육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을 시작한 건 전주에 있는 전주 시민미디어센터라는 곳이고요. 지금은 미디어센터가 전국에 62개가 있고 해마다 없는 지역에 계속 생기고 있는데 서울하고 전주가 거의 초창기에 생겼던 미디어센터거든요. 전주에는 2005년도에 개관이 됐고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그 당시는 제가 전주 지역 방송사에서 라디오 방송 작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미디어 센터가 있구나. 시민들과 이런 교육을 하는 곳이구나.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고요. 미디어 교육은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대상,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하는데 뭐 학교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공동체 미디어,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 미디어 교육이 있었어요. 뭐 마을 신문, 마을 방송, 마을 라디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육을 하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교육만 하지 말고. 근데 마침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제가 평화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원래는 노송동에 살았는데. 그리고 그 무렵 지금 이제 평화동 마을신문처럼 마을미디어 교육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저는 마을신문 창간된 다음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활동하고 싶다 끼워달라. 그래서 마을신문 지금 마을방송까지 활동을 하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산업은행 전주 맞아요. 거기에 네네. 있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게 2005년도예요? 그게 이제 개관할 때 2005년도.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시내 더 원도심 쪽으로 이사를 왔죠. 네. 또 거기서 교육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UCC 네. 동영상. 네. 그래도 또 원래 꿈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원래 꿈은 또 뭐였어요? 원래 꿈은요,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런데 좋아했던 건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좋아했고요. 근데 꿈이 그림 그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뭘 알았을까 싶은데, 네. 지금은 그림하면 디자인도 있고 분야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죠. 근데 뭐, 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림하면 화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정말 좋은데 네. 뭔가 화가는 돈을 못 벌고 못 벌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시대에 들어서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직업도 다양해졌는데 어렸을 때 물어보면 뭐 판사, 과학자, 교사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판사, 법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 몇 가지 안 되는 직업 중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모님이 넌 뭐 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저는 법관이 될 거예요 하고 이제 대학도 제가 가고 싶은 법학과를 갔죠. 네. 그래서 꿈은 어렸을 때 꿈으로 보면 판사가 꿈이긴 했어요. 근데 직업과 관계없이 평생 하고 싶은 꿈은 그림 그리는 거.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좋아하죠. 잘 그린다기보단 제가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면 잘 그리는 거예요. 네.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러 다니느라 바쁜데 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정기적으로 방송도 하시잖아요. 네네. 라디오 책갈피. 네. 참 이름이 예뻐요. 그렇죠. 가을 느낌이에요. 라디오 책갈피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생기고 어떤 방송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정기적으로 지역 이야기 그리고 주민들, 이웃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명을 정해야 되는데 문득 떠오른 게 책갈피. 제가 또 책 읽는 것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책갈피 하면 보통 책을 읽다가 다시 읽고 싶은 부분이거나 기억하고 싶은 부분에 책갈피를 끼워 놓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라디오 방송이긴 한데 중요한 부분을 책갈피를 끼워 놓는 것처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요즘은 초반에는 지역의 정보와 일상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일상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디오 책갈피 이 네. 제목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본인의 생각인가요? 네네네. 제가 떠올렸던. 와. 네. 그럼 가을 느낌의 분위기의 이카도 쌤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잘 어울려요. 네, 가을을 많이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주 쌤과 잘 어울려요. 그렇습니까? 네. 네. 가을 가을. 참 이걸 네. 보면서 내가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건 누구의 생각이었을까 궁금했거든요. 안 바꾸고 계속 이 프로그래밍 써야겠네요. 네. 네, 또 우리 공윤정 기자님은 이칸선 선생님은 네. 또 그 외에도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 강사로 전국을 또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느라고 많이 바쁘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방송도 도와주시고 본인은 또 정기적으로 라디오 방송까지 하려면 정말 시간을 잘 쪼개서 써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꽃샘 라디오 그리고 평화동 마을신문처럼 이런 마을 미디어, 마을신문, 마을 방송이 전국적으로 더 이제 관심 받고 점점 하려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육을 이곳저곳 더 많이 다니고 있는데 특히 5월부터 한 11월까지는 네. 월화수목금토 거의 이제 서로 다른 지역에서 교육이나 활동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무렵에는 평화동 마을신문 그리고 꽃샘 라디오 활동도 이제 제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낮에랑 일과 중에는 교육을 하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을 다니기 때문에 다른 걸 하지 못하고
교육을 하면 그만큼 교육 준비나 또 서류 작업이 많거든요. 그렇죠. 편집도 있고 그걸 늘 밤에 거의 자정 넘어서 새벽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잠은 언제 자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동하면서 자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활동도 제가 이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힘으로 다니는데 근데 그 힘의 원천으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내가 사는 동네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 라디오 꽃샘 하는 마을신문 평화동 마을신문. 그래서 정말 최대한 이 활동은 좋아하기도 하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마을미래 교육을 다니는데 정작 교육은 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활동을 안 한다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도 하지만 꼭 최대한 우리 동네 활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칸도 쌤을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맞아요. 올 상반기, 네. 지금은 상반기를 훨씬 넘어서 9월인데요. 네. 올해 들어서 지난 8월까지 교육하러 다닌 곳이 몇 군데인지 기억하세요? 워낙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떠오르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 보면 당연히 전주, 익산. 네. 근데 익산도 익산에서 어떤 동네, 어떤 마을 이제 여러 군데서 했겠죠. 그리고 군산. 이게 이제 장기 교육도 있고 특강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멘토링 교육도 있고요. 광주, 진해, 대전, 군포, 삼척, 인천, 제주, 안성, 홍천, 김해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도로 이야기하자면 서울, 인천, 경기부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를 안 가본 지역이 없죠. 물론 우리나라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로 보면 다 갔다고 다 봐요. 갔죠. 다 갔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면 단위, 리 단위까지 보면 당연히 안 간 데가 훨씬 많고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저의 개인적으로는 진해일 것 같아요. 진해요. 네. 네. 진해가 좀 짧게 교육을 하면서도 좀 네. 활성화가 좀 잘 되는 케이스. 맞습니다. 이 방송 좀 예쁘게 잘. 꼭 진해 마을 라디오 활동하신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요즘 제가 교육하면서 가장 많은 사례로 보여드리거나 들려드린 데가 진해 마을 라디오고요. 그 이유가 진해 마을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마을 라디오나 신문 교육을 하면 1기, 2기, 3기 이런 식의 이제 기수 교육이 있는데 진해 쪽에서 처음에 지금은 진해가 이제 창원시 진해구이거든요. 네. 이런 마을 라디오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셨고 교육을 받고 제가 소개를 많이 하는 이유는 교육 후에 교육만 받고 활동을 안 하는 곳들도 많이 맞아요. 있는데 여기는 그분들 서로 모르는 분들이 교육으로 만나서 이분들이 스스로 정기적으로 방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모 사업 같은 거 지원 사업도 따서 새로운 기수분들 교육도 하시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모든 저희가 활동이 마을미래를 포함해서 관계 맺기나 이 안에서 티격태격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당연히 진해 마을 라디오도 당연히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또 화해하고 으쌰으쌰하면서 또 재미있게 그리고 이런 활동이 지역에 많이 알려지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서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쉴 틈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데 자동차라도 몰고 다녀야 되는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해 항상 주시는 버스 타고 거인데 다니시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운전면허증이 없고요. 아 진짜? 신기하다. 네. 그리고 제가 이런 마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나이에 운전면허증 없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역시 칸도쌤은 환경을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신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꼭 그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보통 20대 초반에 많이들 운전면허를 딸 때 나중에 따야지 하고 흐름을 놓쳤던 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일 다니다 보니 또 못하게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 지역을 이제 뭐 강원도, 서울, 뭐 경남을 이제 전주 안 찍고 강원도에서 부산 내려갔다가 부산에서 인천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차가 있다고 해도 피곤해서 차는 못 가지고 맞아요. 다닐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대중교통은 다녀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차가 있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차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근간에는 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 겨울에는 좀 운전면허를 따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네요. 단거리는 네. 그게 조금 차가 이동하기 쉬운데 먼 거리는 조금 쉬어야 되니까 네네. 그럴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전국으로 교육하러 다니면서 각 지역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상황도 많이 아시겠네요. 네. 요즘 우리나라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 전반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에 두 가지 키워드로 먼저 떠오른 걸 얘기 드리면 네네. 전국적으로 마을 신문이나 마을 방송 같은 마을 미디어가 네. 점점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다 어렵다. 맞아요. 그 두 개인데요. 이런 인식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직도 마을 미디어라는 게 없는 지역이 이제 많긴 하지만 교육도 점점 많아지고 꽃샘나리오나 평화동처럼 그리고 송천동 마을신문처럼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마을 미디어가 있다 보니 옆 동네에서 저런 마을 방송 마을 신문이 있네? 우리도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인식도 많아지고 있고 또 이제 도시재생 사업, 문화도시 사업, 농촌 활력 사업 이런 것들 꼭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뭔가 공동체나 주민자치와 관련된 활동이 많아지면서 저런 마을 미디어를 연계하면 더 장점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아지고 있긴 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열심히 했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오래되면서 처음으로 0이 돼서 네, 그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전국적으로 물론 지역적으로 예산이 없어지거나 많아지거나 그건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전국으로 보면 마을 미디어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들이 좀 많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좀 이런 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아니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원활하지 않다.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좀 전국적인 현재의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올해는 많이 예산이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힘든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칸두 쌤은 꿋꿋하게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재밌다거나 보람을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일까요? 진해 말고도 또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있고요. 떠오르는 곳들이 여러 곳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인 미디어 교육이라는 틀 안에 마을 미디어 교육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도 있고 복지원 교육도 있고 그리고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뭐 어르신 대상의 교육이라던가 아이들 교육도 있고 그런 범주에 동네나 지역을 범주로 하는 그런 마을 미디어 교육이 있는 건데요. 마을 미디어 교육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유튜브 교육이나 일반적인 미디어 교육과의 좀 차이가 다른 점이 있다면 공통점은 저희가 뭐 유튜브 교육을 한다, 사진 교육을 한다, 라디오 방송 교육을 한다 그러면 교육과정 안에서 이걸 배우고 하고 싶은 각자가 이제 하는 형태인데 마을 미디어 교육은 여기에 하나 더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후에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이걸 중요시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신문을 내거나 방송을 하는 거. 그래야지만 지역에 많은 이야기를 담거나 지역 사람들 간의 관계 맺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여러 여건 때문에 교육으로만 마을 미디어 교육이 끝나고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꽃샘나리오 같은 경우에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어가 주셔서 반갑고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후에 5년, 10년 넘게 활동하는 곳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 번씩 연락을 주실 때 우리가 이번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하고 연락을 주거나 아니면 제가 이런 교육을 안 받았더라면 지금 이런 재미, 흥미를 못 가졌을 텐데 덕분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네요라고 연락을 이제 주시는데 그런 때가 기억에 남고 보람이 되고 역시 또 이런 기운을 받아서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느낀 건데요. 저희 꽃샘나도도 이렇게 유지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강희연 대표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저희는 라디오도 라디오지만 이렇게 우리가 먹고 또 이렇게 나들이 가기도 하고 그걸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속되고 오래 활동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들 보면 신문이나 방송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으쌰으쌰하고 함께 하는데 좀 그 앞에서 끌어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평화동 마을신문도 그렇고 저희 꽃샘나리오도. 꽃샘나리오는 강연.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끌어주는 그런 분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 몰라라. 그러면 혼자 힘들어하다가 이제 그만두는데 꽃샘 같은 경우 평화마을 신문 같은 경우도 전두지역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는 또 으쌰으쌰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마을 미디어 그다음에 이 라디오 같은 거
네. 처음 시작한 것은 어디예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은 마을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미디어라는 네. 단어가 2012년도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미디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특히 전주전북 같은 경우는 마을미디어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 이런 신문교육이나 주민 시민대상의 방송교육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부터 마을미디어라는 단어를 이제 여기저기 쓰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마을미디어라는 말을 하기 전에도 마을신문이라는 단어는 있었죠. 전국적으로. 그게 10년, 20년, 30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을신문이 발행되다가 이제 없어진 곳도 있고 새롭게 나오는 곳도 이제 있어서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마을미디어가 좀 확산이 됐다고 한 곳들은 전주 전북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2005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전북 지역이 마을미디어가 좀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가 됐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했던 서울이나 다른 지역들이 또 좋은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한 만큼 좀 정체기가 있었어요. 대신 이제 다른 곳들도 정체기가 오는 곳들이 있죠. 그래서 전북 지역을 마을미디어 이야기할 때 많이들 주변에서 타 시도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자부심을 팍팍 네. 이제 어쨌든 이렇게도 전국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만나고 다니면서 또 평화동 마을 신문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 이야기를 연재도 하고 있지요. 네네. 네. 벌써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이게 평화동 마을신문이 매월 한 번씩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88번, 88회까지 저희가 8월 기준으로 2024년 8월 기준으로 88번, 88회까지 나왔는데, 처음에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장님이 한번 상의를 주셔서 이런 게 네가 여기저기 싸다니고 있으니 전국적인 사례를 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시작했는데, 너무 지금 감사한 마음이에요. 뭐냐면 그게 제가 다니면서 제 기억으로만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의 활자화해서 남는 의미도 있고요.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저도 이런 걸 매달 발행을 하면서 저 자체적으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그렇죠. 네, 연재입니다. 네. 신문 다 모았어요? 신문도 다 모았고 그 글도 한글 파일에 꾸준히 다 모아두고 있어요. 근데 8월에 나왔어요? 네, 8월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한 5면 6면 정도 아마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칼라에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또 그런 참 좋은 방향이다. 그런 생각한 사례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앞서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곳들하고도 연계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는 곳들, 이런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막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각자가 재밌어야 된다. 이게 아무리 좋은 의미가 있다고 해도 재밌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쵸. 생업도 있을 수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재밌게 해야지 이걸 또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하다 보면 의미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재밌게 지금처럼 모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동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 동네 이야기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쓰레기가 많이 벌어진다. 그럼 우리가 한번 저 쓰레기를 주워볼까?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재밌게, 그리고 함께, 저는 함께라는 말도 좋아해요. 함께 했으면 좋겠다인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뭔가의 공적 지원이 또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 강사인 평화동 마을신문 고영조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활동 중인 마을 라디오, 마을 신문의 미래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지금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자 지역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
어떤 데는 꾸준히 활동을 하고 또 성장도 하는데 어떤 데는 하다가 중단도 하고 한동안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각자 자기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방송 활동을 하니까 모이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돌아보면 우리 꽃샘 라디오도 벌써 7년 넘어서 한 8년째 이어가고 있지만 가끔은 지치기도 하고 꾸준히 방송을 한다는 것이 벅찰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이끌어주고 따라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어려운 점들이 좀 있기는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무엇이든지 네. 말미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오래 한다는 거 네. 힘들잖아요. 네. 운동도 다이어트 해야 돼. 근데 네, 이게 네. 꾸준히 하는 게 힘든 것처럼 취미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 마을 미디어도 좋은 의미가 있고 활동인데 넓은 의미의 취미로 본다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도 계속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근데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싫어하는데 누가 옆에서 그림 그리는 거 너에게 꼭 필요해. 그려. 그러면 엄청 그리기 싫고 아마 오래도 못할 거예요. 네, 그것처럼 이 앞에서도 재밌게라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부담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을 미디어 꽃샘이나 평화동 그리고 우리 지역의 마을 신문, 마을 방송 오래되는 것들을 보면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동아리처럼 공동체처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문이든 신문 기사든 아니면 방송이든 이번에는 내가 함께 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으로 뭐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서로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야지 다음 달이나 다음 달 내가 이제 컨디션이 회복됐거나 아니면 나오고 싶을 때 아니면 나온 상황이 됐을 때 나오면 내가 쉴 때 열심히 했던 분이 또 어떤 상황으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또 재미있게 해주고 그래야지만 이게 점점 오래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은 눈을 겨울에 눈을 굴리면 점점 눈사람처럼 커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는 2명, 3명으로 했다가 또 아는 분, 한 분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서로 또 재밌기도 하지만 서로 으쌰으쌰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마을 미디어에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 함께 활동하는 우리가 스스로가 꾸준히 서로 도와가면서 활동하는 게 소중하지요. 그런데 이 자생력도 자생력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뒷받침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야기 중에 자주 나오는 말이고 또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네. 계속 2가지가 지금 떠올라요. 앞에서도 언급 여러 번 했던 거예요. 하나는 나부터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재미있어야 된다. 네. 재미 이야기 계속 하죠. 그리고 하나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 마을 미디어로만 보면 몇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미디어는 기본권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디어는 국가의 소유나 누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미디어 환경 자체가 저희가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런 너튜브 같은 것도 없었고 장비도 고가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지상파에서 알려주는 라디오나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을 들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은 원래부터도 시민들이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지상파에도 퍼블릭 액세스라고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법적인 제도로 이렇게 돼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매체나 아니면 기기가 간편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원래 이런 미디어 활동 기본권이었지만 환경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문맹이라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근간에는 미디어 문맹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많은 것들이 다 미디어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키오스크 같은 것도 요즘 교육이 중요하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은행들도 점점 오프라인 은행들이 없어지고 스마트폰이나 많은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글을 모르면 문맹이었지만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더 미디어를 내가 활용할 줄 모르면 은행도 갈 수 없고 뭘 살 수도 없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저희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문자 같은 위험 문자나 지진도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볼 줄 모르면 나 혼자 한글을 모르서 답답한 것처럼 미디어를 몰라서 소외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는 이만큼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영역과 비교를 해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미디어 복지 차원, 미디어는 기본권이다. 그리고
한글이나 단어처럼 꼭 필요하다 때문에 공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한 부분은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도시재생 지원사업, 문화도시사업, 농촌활력, 주민자치 이런 부분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요즘은 마을미디어를 교육을 하거나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이나 뭐 주민자치나 아니면 문화도시나 문화예술이나 결국은 핵심은 공통된 건 사람이고 시민이거든요. 근데 마을미디어가 기본적으로 지역 안에서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걸 연계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영역과 비교해보면 마을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도시재생에 편성된 예산이나 문화예술이나 그쪽에 비해서 주민자치에 비해서 마을미디어만을 위한 예산은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이걸 뒷받침할 그런 공적인 근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지방자치. 근데 이거의 근간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요즘은 언어라는 게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마을, 어느 한 특정 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지만 이게 지금 대다수의 마을미디어가 하는 것처럼 막 월급을 받으면서 하거나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옳다기보다는 내가 좋아서 재미를 갖고 하면 의미가 생기고 하는 거지만 뭔가 여기에 안정적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거나 우리가 장비나 공간을 할 수 있거나 더 나가서는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 같은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거나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면 되죠. 근데 처음부터 마을 신문이나 마을 방송들이 뭔가 수익 사업을 한 단체도 아닌데 자립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최소한 자립을 하는 과정까지에 대한 지원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립을 한 이후에도 정부의 지원이 계속 있다고 하면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생각하는데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전주시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주나요? 그래도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마을미디어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해마다 이제 의원들이 공약을 할 만큼 많아지고 있는데 광역으로 보면 전체로 보면 최초가 제주도하고 전라북도가 2016년도에 전북도 조례가 생겼고요. 그리고 지자체는 전주시하고 군산시가 생겼거든요. 근데 전라북도와 전주시도 그랬고 많은 지역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는 뭔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 4, 5년 전 정도부터는 전라북도에서도 해마다 마을미디어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전주 같은 경우도 예산을 많지 않지만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없는 지역은 전주나 전라북도의 이런 지자체 지원 사례를 근거로 계속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많이 부족하죠. 아쉬움은 있기는 하죠. 일단은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미디어 교육을 시키면 네네.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소통의 맞습니다.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한 드네요. 5, 6년 정도부터 많이 교육을 받거나 시도를 하는 것 중에 주민자치 참여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마을 신문이나 마을 방송 교육을 받는 것도 많아지고요. 그 예산으로 지속하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는 좀 예산이 안정적인. 네. 다만 이제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우려는 주민자치회의 수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뭔가의 방향성이 바뀔 경우엔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예산이기는 하죠. 네. 근데 그런 예산이 필요하긴 하죠. 아쉽네요. 네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농촌 지역이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앞에 말씀드렸던 뭐 도시재생, 문화도시, 주민자치 이런 곳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지만 또 이제 전국적으로 농촌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촌 활력과 관련된 그런 지원센터와 도어가 연계돼서 예산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적으로 농촌이 붕괴되고 있다. 네, 일단 젊은 사람들이 다 농촌을 떠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나중엔 정말 쌀도 수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농촌 지구의 빈 가구도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제 농촌을 활력하기 위한, 되살리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지원 사업들 안에서도 이제 마을 미래를 시작하는 곳들이 있기는 해요. 농촌이어서 도시보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많다는 아니고 지역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농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에 편성된 예산에서 말미디어와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도시 뭐 광역시인지 아니면 뭐 거기가 신도시인지 아니면 농촌 지역인지에 따라서 새로 생긴 신도시도 말미디어가 우리는 다 아파트 단지인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때문에 뭐 농촌 지역에서 예산을 많이 받는다, 도시 지역에서 적게 받는다 보다는 지역마다 지금은 나중에는 이제 선례를 보고 뭐 농촌, 도시 이렇게 나타날 것 같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차이하고 더 활동하기 쉬운 데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역시 일괄적으로 말한다기보다는 지역성이 다르긴 한데요. 요즘 제가 한 주에 교육을 다니는 곳 중에서도 농촌 마을이 3개가 있어요. 농촌 마을 회관에서. 네. 가까운 익산의 장중마을 마을 회관에서 하고 김해의 하사촌 마을이라는 거기도 마을 회관에서 하고. 그러면 어르신들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농촌과 관련된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없는 도심 지역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대대 7, 80대 분들이 많으세요. 때문에 컴퓨터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거나 더 어려워하시죠. 그리고 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물론 말미디어는 어렵게 하면 안 되고 재밌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원고를 많이 안 써도 되고 글을 잘 안 써도 되고 사진을 잘 못 찍어도 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좀 더 힘들어 하시기는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도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이런 컴퓨터와 익숙한 그런 신도심이라던가 거기는 이런 말미를 하고 싶기는 한데 예산이 오히려 없는 곳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둘 다 충족한 지역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산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지역. 근데 할 마음도 있고 예산도 있는 지역. 그래서 이게 농촌과 도심으로 구분한다기보다는 지역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을의 그런 다른 활동도 그렇지만 우리 꽃샘나조 같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도 사람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꽃샘나조도 그렇고 평화동 마을 신문도 그렇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까 그런 고민도 되지요. 네.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조금씩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의 반어법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 대답이라고 보면 전국적으로 인식 확산이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좀 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고요. 어떤 말씀이냐? 저희도 지금 이렇게 꽃샘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방송하면 지상파 몇 군데의 전문 아나운서와 PD만 할 수 있다. 신문하면 정말 글을 잘 쓰는 전문 기자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나하고는 멀어. 나는 그렇게 안 돼. 라고 생각한 곳들이 아직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의 마을 방송국이나 마을 신문이 점점 많아지면 내 친구 누구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는 생각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마을 미디어들이 많아져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저희처럼 지역에 있는 마을 방송이나 신문, 미디어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재밌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역할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하면 그게 선례가 돼서 더 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 질문에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드리면 다시 한번 부담 없이 내가 부담감을 갖지 않아야 되고 마을 신문이나 방송 안에서 서로에게 부담감을 주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지 재미를 느끼고 오래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속도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할 필요도 필요해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현수막이나 그런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을 하면서 지역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그리고 신문 기사로 다루고 초대 손님으로 모시면 점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각각 마을 미디어 활동하신 분들의 활동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게 되죠. 일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 강사인 평화동 마을신문 고영주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9월에도 여기저기 교육 일정이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네, 교육도 많고 제가 이제 마을 미디어 안에서도 마을 라디오 방송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을이면 전국적으로 다 축제의 계절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축제 때 마을 방송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축제 공개 방송을 해요. 예전에 꽃샘 라디오도 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교육은 교육대로 다니면서 제가 이제 교육을 했던 지역에 공개 방송할 때 또 그때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네. 추석 연휴는 쉬겠죠? 네. 추석 연휴는 기본적으로 쉬고 어떻게 보면 쉬어야죠.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 밤마다 했던 서류 작업을 맘 놓고 쭉 할 수 있는 서류 작업 노트북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 우리 꽃샘 라디오 함께하는 시간도 비워드렸죠. 그럼요. 네. 여전히 정말 바쁘셔요. 우리 꽃샘도 이제 시간 내서 잠깐 여름에 이제 소양에 가서 밥을 먹고 왔지만, 네. 그래도 이게 자주 모이고 밥도 먹고 이렇게 그래야 모든 것들이 정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정말 추석에도 또 시간에 대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겠네요. 네. 네. 함께 활동하고 방송 만들고 그리고 나들이도 다니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다운 이웃이 아닐까요? 전국으로 교육하러 다니라 방송하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지만 우리 고영주 기자님 늘 꽃샘 라디오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꽃샘 라디오 이 자리에 함께 일단은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더 좋아요. 그리고 강 회장님, 늘 이제 힘이 돼주시는 강 회장님, 그리고 운솔 선생님, 네, 앞으로도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바쁜 우리 고영주 쌤도 스케줄이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저희가 또 시간을 맞춰서 쪼개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지만 좀 시간을 좀 내주세요. 네, 저희는 알겠습니다. 늘 고영주 쌤이 함께 한다는 게 같이 한다는 게 기다리고 기쁨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야기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꽃샘 라디오가 진행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1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 시간 1부에서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 강사인 고용준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음악 있는 마을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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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 개여울 냇물의 물살이 얕고 빠른 지점 개는 개찬 여울은 물이 얕고 거세게 흐르는 곳 개여울을 건널 땐 조심스럽게 발을 뗍니다. 자연으로 보면 변화와 무쌍함을 인생으로 보면 도전과 고난을 의미하는 개여울. 당신은 개여울을 어떻게 맞이하고 건너가시나요?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가도 아주 가지는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네, 개여울 가수 정미조 씨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김소월의 시 개여울에 작곡가 이희목 씨가 곡을 붙인 1970년대 대형 가수로 명성을 날린 정미조 씨 노래로 널리 알려졌던 곡이죠. 그런데 이 노래는 이미 1967년 가수 김정희라는 분이 불러서 음반으로 발매됐었다고 합니다. 정작 당사자는 당시 음반이 발매된 줄도 몰랐다고 하고요. 김정희 씨는 당시 KBS 전속 신인 가수였는데요. 이희목 씨가 1966년에 아마추어 작곡가 콘테스트에 출품해서 개여울이 1등을 했고 방송용으로 녹음한 음원을 1967년에 이희목 작품집을 발표하면서 실었다고 합니다. 이 음반은 송춘희, 한명숙, 김정희 이 세 사람의 음원을 모아서 만든 편집 음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김정희 씨가 가수 활동을 짧게 끝내면서 그만 묻혔다가 5년 뒤에 가수 정미조 씨가 불러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노래는 심수봉, 최백호, 저구, 김유나, 아이유 등 여러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했죠. 비단 개여울뿐만 아니라 시인 김소월의 작품에는 많은 이들이 음악을 붙여 노래를 했습니다. 시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민족의 토속적인 한과 정서 때문이기도 하겠고 민요적 율격이 있어서 그 리듬감을 음악으로 표현하기에 충분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소월 씨의 곡을 붙인 노래를 만나보겠습니다. 님을 보내는 마음과 님을 향한 혼신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시 진달래꽃, 가수 마야가 부른 노래입니다.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젠 그대 아닌지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길 빌어줄게요 내 영혼으로 빌어줄게요 가수 마야가 부른 진달래꽃,
앞서 들으신 개요울과 달리 락음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소월 씨는 그 민요적 율격 덕분에 가곡과 가요에 다양한 리듬을 붙여 노래가 됐습니다. 김소월. 일제강점기 어두웠던 시대 당시 한국인들의 정서를 시로 표현해낸 그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시인이고 그의 시 한 편 한 편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많은 시들이 음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심지어 한국 가곡의 20% 정도가 김소월 씨의 곡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가요에서는 앞서 들으신 개여울 진달래꽃 말고도 장은숙의 못 잊어, 마야의 진달래꽃, 가곡, 옛이야기, 동요 엄마야 누나야, 유주용, 이연실 등이 부른 부모, 가곡 산유와 접동새, 송골매가 부른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또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는 가곡으로도 가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룹 송골매가 부른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1979년 송골매 1집에 수록 발표한 이 노래는 소월의 시에서 가사를 가져와 만든 곡입니다. 김소월 시 중에 락음악이 붙여진 노래가 유독 많은 것은 그 특유의 7호조가 민중적 정서를 담는 리듬이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 송골매의 노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들으면서 마칩니다. 저는 행인이었습니다.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은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만수산을 떠나간 그네님을 오늘날 만날 수 있다면 오락의 겨운 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돌아서면 무심하는 말이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으랴. 제 석상 붓는물에 그네님의 무덤에 풀이라도 태웠으면 오락의 겨운 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일상, 동네 이웃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꽃샘나주가 진행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1부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일상, 또 동네 이웃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입니다.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 공동체 미디어 전국으로 활발하게 바쁘게 다니시는 우리 교육 강사인 고영준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장 행인님이 진행하는 노래가 있는 마을 이야기였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